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HLB 주주님들은 최근에 좀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주도주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게 정말 오랜만이기도 해요. 근데 과거에는 뭐 어떤 임상에 대한 그냥 단순한 결과 기대감, 그 다음에 상상력, 호기심 이런 것들로만 주도주의 흐름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도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내 약품도 코로나 효과 있다, 이거 코로나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기사들만 그냥 띄우면 막 상한가 한두 방씩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주도주의 흐름을 가져가긴 했어요. 어쨌든 뭐 껍데기만 번지르르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 수는 있었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주도주의 흐름들을 좀 만들기도 했었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제약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주봉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시간들이 여기 2020년도 요때죠. 요때 코로나 때문에, 요때가 이제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주도하던 장이었죠. 그리고 2017년 말에서 2018년 요때,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실적이랑 무관하게 일단은 임상에 임자만 나오면은 그냥 막 임자를 만난 것 마냥 주가가 상한가가 몇 번씩 가요. 그래서 임상 1상 통과했다, 임상 2상 통과했다, 3상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만 이야기를 해도 상한가가 3번 4번씩 막 올라가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뭐 전임상 그거 뭐 동물에다가 뭐 잘 했겠지, 효과 있겠지. 그리고 임상 1상 뭐 그래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별거 아니잖아요. 임상 1상은 이제 본격적인 실제 임상을 들어가기 전 단계라고 봐도 될 만큼, 뭐 약물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약품들은 1상부터 무게감 있는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약품들은 그냥 인간에게 투여를 했을 때 괜찮냐 정도의 수준으로 테스트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전임상은 동물에다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상 뭐 2상 3상 갈수록 디테일한 효능, 그 다음에 약을 어느 정도 투여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부작용에 대한 거, 뭐 생존 기간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취합을 하겠죠. 어쨌든 임상 1상이 약물에 따라 다를 수 있어도 그렇게 무게감이 있는 그런 중대한 임상까지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별거 아닌 상황에서 우리 임상 뭐 하고 있어요라고 그냥, 아니 본인들이 원래 해야 될 일인데 그거 그냥 조금만 시장에 언급해주면 주가가 상한가가 막 두세 방, 세네 방 진짜 이렇게 가요. 그런 시절이 바로 요런 때입니다. 그래놓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이제 임상 발표해요, 우리도 할 겁니다 라고서 폼을 잡아놓고서 발표했는데 FDA 문턱이 너무 높아. 실패. 근데 잘 보세요. 실적이 없는 기업이야. 실적이 없다라는 거는 이익이 없다라는 거죠. 이익이 없다라는 건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돈을 외부로부터 끌어와서, 그쵸? 혹은 빚을 져서 그렇게 임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1상, 2상, 3상 잘 갔는데 여기서 빠그라졌어. 될 줄 알았더니 빠그라졌어. 그리고 얘는 이제 임상 그냥 실패야. 끝났어.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돼? 손상 처리예요. 그렇죠? 손실 처리를 해버립니다. 재무적으로는 손상 처리를 하기 전에 이 임상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해줘요.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잡혀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손실 처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안 그래도 돈 못 버는 적자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남의 돈 다 땡겨다가 리스크를 짊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서 진짜 물리는 게 살벌해요. 살벌해.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실적이 없이 이런 식으로 임상을 실패해버리면 하방으로 주가가 빠질 때 돈을 버는 게 없으니까 밸류에이션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유한양행이야.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의 저점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야. 물론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가 메인이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코로나 때 같이 올랐다가 빠지더라도 자리를 잡는단 말이야. 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버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 헬릭스믹스 같은 종목들, 헬릭스믹스 이런 종목 보세요. 뭐 미쳤죠? 말이 안 되죠? 임상 실패하고 돈 못 벌고 손상 처리하면 주가가 이 모양으로 이 꼴로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가치는 그 엔젠시스라는 임상, 이거 이제 망하고 나서부터 작살났는데 얘가 전부야. 근데 실패했잖아. 어떻게 할 거야? 손실 났대, 손상했대, 임상 끝나. 얘도 끝난 거야. 그냥 목숨 끝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스토리를 가지고서 기업의 가치가 어디에 초점이 두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를 분석하는 데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두자라는 취지인 건데, 아무튼 제약바이오가 지금 과거랑 좀 달라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섹터가 주도주의 흐름을 가졌던 게 뭐 과거 한참 전에도 더 있지만 2017에서 18년도 때 한번 조정 나오고 2020년도 한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고 있는데, 여기를 1번이라고 가정하고 여기를 2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3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껍데기만 번지르르 한 놈들이 여기저기 입나발 불어가지고 망쳐놓은 거, 그때가 이제 1번. 2번은 그냥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받았던 거. 3번은 뭐예요? 지금 현재. 과거에 1번, 2번과 지금 3번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상상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꿈을 꿨던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돈들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돈 버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임상을 쭉쭉 진행하다가 중간 과정까지 하고
하고 나서 이 기술을 다른 데다가 이전을 하거나 수출을 하거나 해서 팔아먹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제 얘네가 한계가 왔어. 아니면 다른 어떤 좋은 거랑 같이 혼합을 했더니 병용 임상을 진행을 했더니 데이터가 너무 좋더라. 그러면 이렇게 짬뽕 지어가지고 또 로열티를 받으면서 기술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임상을 통째로 다 마무리한 다음에 직접 생산해서 마케팅하고 유통해서 판매하는 이런 루트도 있고요. 뭐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능력만 되고 기술만 되고 데이터만 된다면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HLB가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많이 못 가고 있지만 유한양행이 됐든 알테오젠이 됐든 리가켐이 됐든 ABL이 됐든 이런 기업들은 꿈이 현실이 됐어요. 그쵸? 실제로 현실이 됐고 수천억 대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근데 HLB는 지금 그 기회를 잡을랑말랑 하는데 아직까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결과가 안 나와. 미쳐버리겠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도 애가 타 죽겠는데 거기서 수급까지 받쳐주지 않아. 심지어 C1은 2개월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요것만 해서 빨리 결과가 나오면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강세 흐름 대열에 탑승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안 돼버려. 그러니까 주가 또 빠지는 거야.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 또 C2로 가버렸어. 미칩니다 진짜. 그쵸? 대단한 건 알겠고 좋은 건 알겠고 데이터가 훌륭한 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못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야. 근데 C1 가느냐 C2 가느냐, 뭐 제가 영상마다 매번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지만 이건 실패가 아니잖아요.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 다른 기업들보다 더 대단한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들어와서 한번 보실까요? 코스닥인데요. 보시면 1등이 알테오젠으로 시총 20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밑에 에코프로 형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위가 바로 HLB예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못 가고 있는데도 HLB는 시총이 9조 1천억 정도가 됩니다. 9조 1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4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규모예요. 근데 HLB는 지금 아직 돈을 못 벌고 있잖아요. 돈을 못 벌고 있는데도 9조 원대를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는 이게 잠재력이 어떻다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즈맙이 최종적으로 FDA 허가를 받았을 때 그 시장 규모와 얘네들이 흡수할 수 있을 만한 그 매출과 이익, 그리고 추후에 인식될 숫자가 얼마나 대단하다라는 거냐, 이거는 이미 여기서 얘기를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 돈 다 벌잖아. 리가켐 거의 1조 가깝게 라이센스 아웃 했잖아. 근데 HLB는 없어. 아직 돈 못 벌고 있잖아. 맞잖아. 인정해야죠. 돈을 못 버는 건 못 버는 거잖아 지금. 근데도 불구하고 그 미래 가치를 땡겨서 지금도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이게 정말 오바스럽고 이게 정말 과하다라고 한다면 얘는 더 빠져야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강세 흐름을 보여오고 있는, 그리고 막 우리가 봤을 때 수익률적인 측면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비하면은 지금도 시가총액이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약바이오는 무조건 실적으로만 비례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어쩌고 이러는데, 뭐 실적이 없어서 위험할 수는 있겠지. 근데 제약바이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이 주식이라는 게 어떤 특정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가치가. 그러면 그 가치를 볼 때 다양한 가치가 있단 말이야. 유형 자산에 대한 가치를 볼 수도 있고, 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를 볼 수도 있고, 실적에 대한 가치를 볼 수도 있고, 그냥 단순 모멘텀에 대한 가치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네처럼 기술을 가지고서 그 기술에 대한 가치는 어디로 들어가? 무형 자산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적자 기업들이 왜 상장이 계속 되어 있고 상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적자를 보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왜 주식시장에 쉽게 상장이 됩니까? 상장 요건을 맞추지 않더라도 이 기술력들을 인정받아서 뭐를 해요?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걸 하잖아요. 기술 특례 상장. 그럼 이거 자체가 이미 이 기업을 대변하는, 이 기업의 핵심 가치인 건데, 이거를 지금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욕을 하는 사람들은 주식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가?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HLB의 핵심 가치는 일단은 뭐 아직 실패한 건 아니니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은 또 꿈을 먹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꿈에 대한 희망뿐만 아니라 진도를 밟아 나가고 있잖아. 지금 FDA 결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뭐가 잘못됐는데? 데이터 좋잖아. 아스코를 포함해서 전 세계 각종 학회를 나가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극찬을 해. 의학 전문가들이 와서 박수를 쳐요. 인터뷰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러면서 의학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와, 이건 FDA 무조건 통과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실제로 이번 아스코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들이 인정받아서 실적 하나 없지만 아직도 지금 9조 원대의 가치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실적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전문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정말 엉뚱한 영상을 많이들 보시는데요. 제발 그러지
사고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이게 조금 하이라이트인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물론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해를 하시고 인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아우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가장 쉬운 대응 전략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10분 가까이 떠든 이 내용들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기술적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잘 한번 보세요. 주가라는 거는 일단 대세 상승이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큰 거래를 발생시킵니다. 거래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좋은 쪽으로의 특이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어쨌든 주가 상승이 시작됐죠. 주가 상승이 시작되면서 한 번의 파동을 만들어내면 이제 슬슬 추세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추세가 만들어지는 동안에는 주가가 올라가다가 중간중간에 조정을 맞이하더라도 지지받고 반등, 또 지지받고 반등을 해야 되는데 반등을 못했잖아. 자, 그럼 잘 보세요. 하한가 두 방이 나타날 때, 이렇게 하한가 두 방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소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거 미리 알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때 내용이 긍정적으로 나올 거였으면 바로 직전 위치에서 주가가 올라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물론 저도 저때 당시 HLB 주가를 보고 있던 사람이지만 솔직히 이 주가 상태가 찝찝하다면 찝찝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매도를 한다면 실제로 이 3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고민은 좀 해볼 수가 있었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 자, 여러분들 이 추세를 이탈하면서 결정적인 주요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3일 동안 빠지고 심지어 추세를 이탈하자마자 그 추세의 저항으로 작용이 됐다. 근데 거래대금이 적지 않아요. 임상 발표를 앞두고 거래대금이 5,300억이나 발생했다라는 거는 이건 솔직히 좀 찝찝합니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불안하신 분들은요, 리스크 관리를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달했다면 여러분들 매도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는 빠졌기 때문에 매도를 할 겁니다 라고 지금은 이야기하시겠지만 만약에 그럼 지금부터 그런 상황이 또 온다면, 혹은 지금 현재 최근의 주가 컨디션을 보고 이게 여러분들 좀 크게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한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결정적일 때, 찝찝할 때, 저는 주식을 매일 보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HLB를 그냥 묻어두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그래도 주식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 번은 펼쳐서 주식을 살펴보잖아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흐름이 어떤가. 그래서 이렇게 큰 이슈가 있기 전에 사전에 주가가 애매하게 이상하게 변동성을 나타낼 경우, 그리고 이때는 제가 팔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보다는 중대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나타나는 이 조정이, 이때 당시에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이슈랑 전환사채 이슈가 있었는데 전환사채가 180억 정도였나요? 그리고 표면이율 1%, 만기이율 3%. 별거 아니잖아. 이거는 오히려 회사가 자신감을 내비추는 거다라고 제가 이때 당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뭐 대폭등을 했지만 이거는 그냥 미팅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정말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주요 일정과 이벤트를 앞두고 그 한 끗 차이로 여러분들이 뭐 일부라도 자산을 좀 지킬 수 있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 뭐 하물며 우리가 C2로 분류가 돼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겠지만 이제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사전에 갑자기 주가가 꼼지락꼼지락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뭔가 풀이를 해보고 제가 디테일하게 다뤄드리면 정말 한 끗 차이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잘 했을 때 남들은 살 수 없을 만큼 상한가를 빵빵빵빵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린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디테일한 도움을 좀 드려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업으로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저도 HLB를 보유하고 있지만 어차피 저는 주식을 매일 들여다보는 사람이고 이런 내용들을 누구보다 디테일하게 풀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좋은 신호가 됐든 부정적인 신호가 됐든 그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라는 게 이게 영업인가요? 이게 어떻게 영업이야? 제가 돈 달라 했어요? 이 알림을 하려면 저한테 뭐 서비스를 결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추후에 정규반에 오시더라도 아니 일단 좀 이걸 살려놓고 벌고 보자니까? 이걸 먼저 잘해서 만들어 놓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유 자금 생기시면 그때 저한테 오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신에 조건은 뭐야? 제발 구독 좀 눌러달라. 여러분들 그래도 HLB가 머니코드에서 하루 평균 적게는 3,000대, 조금 나왔다 그러면 한 5, 6천, 많이 나오면 조회수가 1만까지 나오는 채널이에요. 근데 구독을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70%, 80%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그러지 맙시다. 한번 눌러주시죠. 시원하게 한번 눌러주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구독 한번 눌러서 제가 핸드폰을 열어볼 때마다 유튜브 채널을 살펴볼 때마다 구독자가 빵빵빵 증가하는 거, 그거 진짜 저한테 힘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 해주실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HLB 모니터링 요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HLB 잘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자, 어쨌든 썸네일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주가 하락이 여기서 끝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좀 믿어보시겠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차트적으로 뭐 어떻게 풀자 이거보다도 잘 보세요. 차트에서 이러한 그림이 그려졌다라는 건 그때 당시에 각각의 이슈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HLB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FDA를 한 방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CRL을 받았잖아요. 보안 요구를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용 보니까 별거 아니네 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보였던 거고, 여기 전환사채 발행과 국채금리 이슈 때문에 주가 급락 나왔고, 그 다음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7월 2일 날 FDA와 항소지역이 미팅을 잘 했습니다. 니네 얼른 빨리 재심사 다시 넣어 해가지고 주가 급등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기다려야 되죠. 재심사 넣었죠. 근데 주가 빠졌어. 재심사를 넣었는데 주가가 왜 빠져?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 재심사라는 이벤트 자체는요, 여기 앞에서 먼저 반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는 게 당연히 맞는 겁니다. 3월에서 5월 달에 주가가 오를 때, 이때 당시에 HLB의 FDA 허가 기대감, 그 과정이 똑같잖아요. 똑같은 위치니까 주가가 지금 대략 비슷한 위치에서 저항을 받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근데 주가가 지금 왜 빠져? 어쨌든 뭐 C2 때문에 빠진 부분들도 있지만 C2도 발표되기 전에 미리 사실 사전에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했죠.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신호를 드려보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원래 주식을 잘 안 파는 성향인데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는 리스크는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주가가 빠지면 다시 사고 이렇게 반복하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혹은 상황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께 제가 무료방에서 지금 매일매일 도움을 좀 드리고 있고, 자, 근데 이제 지금 주가를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주가 여기 와 있죠. 근데 앞전에 여기 이 위치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 대략적으로 7만원 이하의 시세는요, 5월부터 6월까지의 HLB 7만원 이하의 가격은 FDA가 불발랐을 때의 시세예요. 근데 지금은 FDA가 불발랐어요? 3차 재심사로 갑니까? 아니죠. 지금은 뭡니까? 단순 시간적인 지연일 뿐이고 C2로 분류를 받았다라는 내용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랑 이때는 내용이 같아요. 이벤트적으로 구간이 같습니다. 재료에 대한 내용과 사이즈 구간이 같아요. 근데 이때랑 지금은 다르죠. 엄연히 달라요. 이거는 심사를 넣었다가 일단 킵된 거잖아. 부러진 거잖아. 자, 저 성적표 좀 주세요. 저 통과할 수 있나요? 아니야. 실패. 해서 이렇게 된 거고, 임상 실패라는 소리가 아니라 FDA 불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야? 불발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락은 다소 과한 하락일 수도 있고 조만간에 저가 매수가 강하게 세게 들어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시간을 고려하면서 돈이 들어오겠지만 주가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제약바이오 섹터가 여기서 막 크게 밀려가지고 갑자기 제약바이오 섹터의 주도주 흐름이 끊겨버리면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죠. 혹은 매크로의 영향으로 빠질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외부적인 이슈로 빠진다 그러면 6만원까지는 빠질 수 있겠죠. 6만원 언저리까지는. 하지만 7만원에서 6만원 사이에 있는 이 주가는 과거의 모습과 대조를 해서 봤을 때, 혹은 각각의 이벤트나 일정에 따라서 그 기업에 대한 몸값과 가치가 평가되어 올라왔는데 지금도 그 흐름이 끊기지가 않은 상황인 건데, 일시적으로 킵되고 보류된 건 있지만 끝난 게 아닌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여기서부터 7만원 이하는 솔직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맞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제가 지금 논리대로 설명드리고 있죠. 요걸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분석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주가 잘 가는데 뭔 분석을 해. 그냥 잘 보고 있다가 마음에 들 때 그냥 배 채울 만큼만 먹고 나오면 장땡이죠. 근데 주가가 빠질 때가 문제잖아요.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고, 심지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 괜히 이상한 뭐 세력이 어쨌니 이런 소설을 보거나 듣지 마시고 논리에 맞게끔 진짜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분석하면서 그 가치대로 우리가 흐름들을 추종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성과 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영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저런 김 대표의 뷰를 여러분들이 공유 받으시고, 근데 그 공유를 좀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타이밍과 의견들을 제시해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 도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거니까 오셔서 알림 꺼두셔도 되니까요.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고 다양한 상황들 한번 보시고 진짜 이 양반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럼 뭐 그때 도움 되는 것만 받아가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김 대표 개인 번호로 머니코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HLB는 너무 중요한 순간이고요. 이 시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사고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토리 자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이슈를 잘 또 풀이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료방에 대한 링크를 제가 그냥 딱 올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설명 계속 드렸지만
모르겠지만 아무나 들어오면 그 불법 광고쟁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텔레그램이라는 거는 카톡방하고 다릅니다. 그럼 왜 카톡방을 안 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카톡방을 운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금감원의 규제입니다. 그래서 카톡방을 할 수가 없고 텔레그램방을 운영을 하되 그냥 공개적으로 링크를 깔아놓으면 불법 광고쟁이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빼가요. 텔레그램에 내 연락처가 다 노출이 되는 뭐 그런 프로필 설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용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정보가 다 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은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잘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무료방에 꼭 입장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무료 추천주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스페타시스 디테일한 단가는 정규반에서만 언급을 해드리고 있지만 오늘 급등 나왔죠.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급등 나왔죠. 펩트론 2주 동안에 100% 이상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펩트론 제가 61,000원일 때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10만원대 터치가 나왔죠.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급등 나오고 있죠. 여기서 제가 짚어드렸는데 이만큼 이런 것들도 별도로 좀 매매해 보실 분들은 무료방에서 제가 종목도 다 짚어드리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마음에 안 들면 들어오셨다 그냥 나가시면 되니까 자유롭게 한번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김 대표 개인 번호로 머니코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